부당 노동행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형사소송에서도 인정하고 고위 임원들의 공모 과담의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기관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 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했던 강경훈 부사장은 실형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이 전할 때만 해도 2시에 대법원 선고가 있어가지고 피고인이 32명이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한 명씩 지금 선고가 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사건 26명이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제 선고의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을 한 것이 1심에서 인정이 됐다. 네. 일단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삼성의 미래 전략실에서 일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삼성전자에 내려보내고 그 밑에 있었던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설립을 2013년도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실행들을 문건대로 했다. 이를테면 표적 감찰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노조 협상을 지연시킨다든가 네. 또는 노조 가입자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그 행위 등을 네. 30명 이상이 함께 공모했다고 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고요. 네. 그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26명이 유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 7명에 한해서는 그 전현직 임직원인데요.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법정 구속이 7명.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무죄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 무죄 부분은 이를테면 협력 업체의 그 사장들이 네. 일정한 협력을 했지만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그 경찰관도 무엇인가 협력을 한 혐의도 있어서 역시 네. 그 포함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26명이 유죄로 판결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기획성, 그다음에 공모성이 분명히 1심에서는 판정이 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재판서가 무려 500페이지가 훌쩍 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노조 와해 전략들이 법정에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에 있어서는 종합판이다.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났다. 지금 판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선까지 수사가 될 것이냐, 어느 선까지 처벌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지금 보면은 삼성의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법정 구속 중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네.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씨가 네. 1년 6개월씩 각각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중요한 함의점은 네. 이것은 삼성의 머리 그 헤드쿼터에서부터 그렇죠. 함께 공모하고 지시하고 기획하고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고 이 자체가 문건만으로도 인정이 됐다고 이제 재판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하도 많은 증거 때문에 사실은 다소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이상훈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주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핵심 인물하고 중간에서 연락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다. 종합 재무 CFO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네. 따라서 그 정확한 이제 보고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그 강경훈 부시장의 입장에서의 재판관의 그 입장은 이와 같은 그 와해 공작을 철저히 기획을 하고 시행하는데 네.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에버랜드 노조화해 건과 관련돼서도 그렇죠. 1년 4월의 징역형을 이제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요약을 하게 되면 네. 그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공모의 정황이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정황이다라고 하는 즉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 범죄다라고 하는 의미로 법원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재판부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례적인 뭐 판결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감성이 언급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것의 이제 근거 그 자체는 네. 예를 들면 수많은 문건이 그 발견되었고 네. 그 문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종 다양한 노조 설립 시나리오에 맞춰서 네. 다양한 형태의 그 문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노조 가입한 네. 직원들에 대해서 네. 아마 비밀 사찰까지 하는 이런 정황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즉 네. 비밀 동향 보고 또 그 회의 자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증거가 너무나 그 명백하기 때문에 네. 도대체 눈을 감아줄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언급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많은 증거가 사실은 이번에 그 확보가 되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삼성의 무노조 경영 50년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보고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노조 경영이 그야말로 자발적인 직원과 이를테면 관리층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셈인데요. 삼성이 얼마나 노조 안 만들려고 노력했는지가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연원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운 것은 사실상 이병철 회장의 하나의 유훈이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노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금치거처럼 이렇게 그 되어 있었다고 삼성에서는. 삼성에서 네.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960년대에 제일모직에서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제일제당 김포 공장에서 그리고 80년대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그 성공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지사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이게 노조 자체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네. 형식적인 어용성이 있긴 하지만 노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들어서면서부터 네. 현재 그 김성환 현 노조 위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셈인데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조 형식이 설립이 되게 되면 삼성이 일정한 응징과 보복 같은 고소행위가 있었던 것이 일정한 패턴으로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2003년도에 삼성 SDI 계열 노조를 노조 쪽으로 삼성 일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복직 투쟁의 결과로. 네. 그런데 이 건 이후에 삼성 측에서 이 김성환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년, 4년을 이렇게 복역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면 등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다시 또 삼성에서 고소를 하게 이르게 되었고요. 끈질기게 응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불법으로 휴대폰을 감찰했다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유로 해서 고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허위, 진실의 사실이 명예훼손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이것이 계속 이제 그 반복 발생되어 왔던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9년도에 특별 사면으로 이 김성환 씨가 이제 출소를 이제 그 했습니다만 그랬군요. 그 다음에 삼성의 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김성환 씨가 예를 들면 관련자들을 미행을 했다라고 해서 역시 통신 비밀 또는 보호법 위반 등으로 또 고소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런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2013년도에 그 이른바 S 문건이라고 하는 맞아요. 것이 이제 폭로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S문건 폭로한 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렇죠. 했던 거였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와해 사건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사실 진도가 별로 못 나가고 있다가 전혀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분이 재밌어요, 사실은. 글쎄요,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엉뚱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가 발견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돼서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전격적으로 삼성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서초동 거죠.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네. 무려 6천 건 가량 이상의 네. 지금 노사 전략 문건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노다지.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의 의지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하도 문건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수사를 안 하고는 그야말로 또 직무유기라고 또 이런 비난도 있을 수가 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으면 증거가 하도 차고 넘치는 탓에 수사가 그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따라서 그와 같은 그 결과로 인해서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에버랜드 관련 노사 노조 와해 건과 관련돼서 13명을 재판에 넘길 수가 있었고요. 네. 이번 사항에서도 무려 32명을 재판에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 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결과물 덕택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판결에 대해서 삼성 입장 간단하게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죠.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 가치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노사 관계를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은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그 가치를 위해서 네. 새로운 노사 관계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발표문을 냈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과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네, 그렇게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